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금의 송경입니다. 네, 오늘 저는 그 안티프레질을 읽으면서 좀 와닿았던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안티프레질 책을 아이스간 대표님께서 많이 피파리에서 또 많이 또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책을 또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보고 조금 읽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읽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아주 처음에 안티프리즈라는 책을 접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피파리 듣고, 그리고 또 아이스강 대표님과 또 함께한 시간이 조금 있어서일까요? 조금씩 글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성장했다는 거겠죠? 네. 여기 사커맘에 대해서 나와요. 사커맘이 추구하는 투어리스피케이션. 네. 여기 보면 사커맘은 아이들의 삶에서 시행착오, 즉 안티프레지를 제거해서 생태학적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을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지도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멍청이로 만들어버린다. 멍청이는 좋은 학생이지만 느리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컴퓨터와 같다. 게다가 그들은 애매한 상황에 부딪히면 어쩔 줄 모른다. 예,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커맘이라는 얘기를 아마 저희 나라는 이게 길에서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뭐냐, 어린이집 때는 아이들이 체구가 작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자기 책가방은 자기가 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가방을 이제 제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울까봐.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의 생각이, 너 이거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엄마가 들을게. 이거 위험한 거 하면 안 돼. 엄마가 할게.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거 하지 마. 먼지 묻어. 뭐, 그러니까 등등등 굉장히 제한적인 이 상황에서 아이들은 커가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뭐,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참 열심히 소독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바닥부터, 장난감부터, 그 왜 살균 티슈 아시죠? 이렇게 뿌리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닦아댔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세균도 있어야 되고, 좀 더러움도 있어야 되고, 먼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런 면역력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내성이 좀 생기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백날 닦아낸다고 해서 그게 세균이,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본인의 생각으로 합리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커맘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거나 그러면 이제 가방을 바꿔 체인지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꿔 체인지 하고 그 가방 엄마가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엄마들이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입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이제 그 학원 시간에 맞춰서 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로봇처럼 놓을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흔히 놀이터에 있으면요, 얼마 몇 분 남았어, 몇 분 뒤면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정말 그냥 문화예요. 자연스러워요. 이제 5분 남았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삘 받아서 막 열심히 막 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5분 남았다고 하니까 그 놀이가 한창 필 받아서 재밌게 노는 그 상황을 접고 이제 학원으로 가야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여기 보면 이제 시행착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행착오. 아이들이 어떤 실수, 이런 뭐 실패, 이런 것들이 겪을 환경,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것도 100점을 맞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수능을 잘 받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냥 실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 진짜 실제로 본인이 점수가 원하는 점수에 못 미쳤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화를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뭐 미술을 한다고 해요. 미술에도 뭐 만들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정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미술 표현하는 그 영역에서조차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답을.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 상상, 창의력에 꽂혀가지고, 창의력이라는 건 사실 정답이 없는데 그 창의력조차도 미술학원에 보내서 어떻게든 그 창의력, 상상력이 나래를 펼쳐라 하고 보냈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아이가 학원에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그런 거를 목격을 했어요. 미술학원에서 딱 아이가 갓 봐도 이제 한 5살 됐을까요? 6살 됐을까요? 어리잖아요. 학원에서 이제 그림을 도화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뭐 갖고 나왔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건 어땠어? 저건 어땠어? 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약간 좀 정답을 유도하는 듯한 어떤 질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문화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해도 괜찮은데 그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례가 이것 또한 시행착오일 수 있죠. 교우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폭이 연루됐었어요. 그것도 이제 피해자로요. 가해자는 한 명이었고 피해자가 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세 명이서 어울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기 초였죠. 학기 초에 이 세 명이 어떻게 이제 친해졌는데 그 가해자 친구가 교묘하게 이 둘을 이간질을 시켜놓은 거예요. 저희 딸하고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오해가 쌓이게끔. 이제 저희 그 큰아이가, 아니, 그 가해자 친구가 저희 큰딸한테 그 상대방 친구한테 좀 약간 안 이쁨, 좀 약간 그 아이가 좀 서운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약간 하라고 지시 아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큰아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내심 마음에 걸려서 나중에 그거를 사과를 했어요. 그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했다.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친구가 또 되게 좀 충격적인 어떤 그 말을 뒤늦게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학년에 4학년 때.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학폭이 연루가 됐는데 그게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생각하는 기억력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친구, 저희 딸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과 그리고 상대방 친구가 그 가해자 친구가 했던 말과 행동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서 다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도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다 생각을 해서 뭐 쓰고 뭐 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워낙에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몇 번 학교로 이제 가서 상담도 받고 이랬어요. 결국은 그 가해자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이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집에서의 부모님 앞에서의 행동과 말과 이 아이들 앞에서 행동과 말과 학교에서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 앞에서의 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아이였어요. 정말 수면 위로 떠오르는 애가 아니라 정말 정말 조용하고 수수비면 되게 소극적인 아이였거든요. 근데 초3짜리 아이가 상대방의 부모님 욕까지 할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학폭과 연루돼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딸 아이가 5학년 때인가요? 8살. 학교를 거의 반년을 못 다녔어요, 제대로. 공황장애가 왔거든요. 정문이 있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야 본관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이 정문에 서서 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부모였지만 그 상황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그 걸어가는 것조차도 이 아이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굉장한 너무너무 힘든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때문에 병원에도 갔었었고요. 그래서 약도 좀 먹었었고, 그리고 정말 한 반년을 정말 정말 아침마다 이 아이와 굉장히 싸움도 많이 벌였고 너무 슬펐고 힘들었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저희 딸 아이가 많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사실 여초들 사이에서는요, 질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딸 아이가 6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춤추는 거를 사람들 앞에 보였고, 그리고 중학교 가서 댄스부 리더로서 지금 굉장히 인지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는 이곳에서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친구들이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좀 와전되게 이렇게 돼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아이가 또 말로서 상처를 받거나, 중학교 1학년 때도 심지어 그랬어요. 저희 아이를 딸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잘 지냈어요. 잘 지내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집에서 파자마 파티도 했던 아이인데 갑자기 아이가 이상하게 말을 전해서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고 말을 이상하게 전달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저희 큰딸 아이가 만약에 처음 그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굉장히 힘들어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이면 아이들의 머리가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근데 한번 그런 초3 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내성, 이 근육 이런 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죠. 왜 친했던 아이들한테 오해를 사고 미움을 받는 것 자체가 쉽겠어요, 학교에서. 그것도 매일매일 보는 아이들한테. 근데 저희 큰아이가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사춘기가 오면서 얘가 완전 센 아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쨌든 이 아이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시행착오의 하나였잖아요. 물론 다 살면서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잖아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근데 이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러면서 본인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더 강해지려고 그러고,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내가 아이들이 나를 얕잡아 보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못하게끔 표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학교 1학년 때 못되게 굴었던 그 여자 그 반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이 이제 2학년 가가지고 손편지로 미안하다고 하던지 아니면 와갖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이러이러해서 미안했다 다 사과를 했대요. 결국은 저희 딸아이가 이긴 거죠. 결국 진실이 이긴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막 개입하고 뭐 학교 뛰어가서 뭐 이게 다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은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도 아이가 겪어야 근육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통해서 아이가 그것을 겪어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되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힘들었겠죠. 혼자 밥도 먹고. 그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혼자 밥 먹는다는 게 그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어른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희 아이는 분명히 얻은 게 있겠죠.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와 경험해본 아이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례가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났죠. 그리고 그런 것들. 심지어 중학교 3학년이면 아이들이 학원이 끝나면 10시가 넘어요. 그러면 아직도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먼 거리가 아니라요.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학원에서 집까지. 뭐 외동딸이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부모님이 개입을 하고 아직도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데리러 오고 학원 앞으로 근데 이 아이들이요 지금쯤 부모님하고 어디를 막 같이 가고 이런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창피해해요. 저 아이는 모르겠어요. 그 아이는 그게 그냥 생활에 녹아들어서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너무 지나친 개입인 거죠. 너무나도 어떤 위험, 어떤 변동성 이런 거에 있어서 노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울타리를 계속 이렇게 부모님이 막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도 부모님이 좀 그러긴 했었어요. 계속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있게끔. 근데 그게 참, 그게 이제 사커맘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 이 사커맘, 이거를 보면서 좀, 이거는 한번 나눔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